네, 안녕하세요. 자고 나면 정리되는 시장의 밤은 깨어있다. 네, 김동민 차장입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9월 2일이고요. 아침 6시 15분이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마감된 국내 증시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전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부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자료는 나름 이제 국내 증시 마감하고 이게 틈틈이 만든 건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주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글씨로 적혀 있는 거랑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9월 1일 어제는 9월 1일 9월 첫째 날이었죠.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예, 어제 오늘이라고 적긴 했지만 어제죠. 어제.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4일, 8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죠. 거의 여기 적힌 거는 상승의 연속이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그저께죠. 미국 증시가 이제 약세로 이제 마감하면서 좀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어제 9월 1일자 8월 국내 수출 발표된 좋은 소식이었죠. 뒤에 제가 좀 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수출은 좋았는데 이게 계속 4일, 8일 상승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종목별로 차익 실현, 그러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찾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서로 좋은 소식과 매도하고 있는 차익 실현이 공방을 거듭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제가 뒤에 환율도 보여드릴 건데 원화가 이제 강세로 환율 계속 문제됐었잖아요. 원화가 강세로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주고 결국은 3,200을 넘어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3,200이 이제 중요한 분기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금액이 크진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75억 맞죠? 예.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도가 아니고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은 굉장히 유의미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팔았죠. 네, 똑똑해요. 지수 오르면은 수익 실현하고. 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닌 것만도 다행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저께 1조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도 하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딱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우려했던 것 달리 어제도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보였다. 결국은 외국인의 순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되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에 따라 가지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거는 다음 페이지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이제 참고로 어제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인데요. 일단 코스피 본 상승 종목수가 589개 종목, 그다음 하락은 234. 그렇죠? 지수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상승 종목수가 컸고요. 여기 비책 순매수 있는 거는 실제 현물을 이만큼 샀다는 얘기예요. 예,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그럼 강세가 진짜 됐냐? 볼게요. 예, 이게 환율입니다. 이 타이밍이죠. 9시 반에 개장 단시간에는 환율이 별 움직임이 없다가 오전에 환율이 이렇게 빠졌어요. 환율이 빠졌다 얘기는 원화가 강세죠. 강세. 그 이후로 조금 소폭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1160원대 이하에서 움직이면서 환율이 외국인한테 최근에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안정을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코스피 이제 순매수추인데 여기 파란색이 이제 외국인들이에요. 파란색 장 초반부터 오전까지 이렇게 팔다가
이렇게 순매수가 줄다가 결국은 다시 이렇게 돌아섰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저랑 똑같아요. 요 검은색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 방향성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추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안 하고 다행히 순매도를 안 하고 다행히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그나마 버티면서 3,200 위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매월 천영업일 날은 천영업이 아니고 9월 1일이죠. 주말에도 나와요. 9월 1일 매월 1일 날은 그 국내 수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달이죠. 8월 수출이 34.9% 상승했다. 이건 전월 동기 대비예요. 전월 대비가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헷갈리죠?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8월과 올해 8월을 비교했을 때 작년 8월 수출에 비해서 올해 수출이 34.9% 상승을 했다. 그리고 올해 누적 수출을 보니까 4천억 달러. 근데 최단 기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예, 뭐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아까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도 좀 영향을 받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물론 단기간에 빠지기도 했지만 단기간에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국내 개인 투자든 기관들이든 좀 환매에 대한 수요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랑 외국인 순매수랑 서로 경합을 하면서 결국은 지수가 뭐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니었다. 오전 중에는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게 우에 치고 올라온 거죠. 그렇죠? 여기 수출 품목별 실적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강한 종목들이에요. 반도체, 그렇죠? 석유화, 뭐 자동차, 철강, 뭐 이런 거 위주고요. 그리고 8월 수출액 기준 역대 순위. 그러니까 이제 이 품목별로 봤을 때 역대 얼마큼 수출이 많이 됐냐. 뭐 반도체 다 비슷하죠. 반도체, 석유화, 뭐 자동차, 컴퓨터. 이렇게 새롭게 떠오른 종목들. 바이오헬스, 2차 전지네, 2차 전지. 예, 뭐 화장품도 있네, 화장품도요. 화장품. 뭐 중국으로 많이 수출했나요? 근데 뭐 듣고 이게 보니까 뭐 중국이 또 새로운 규제를 한다는 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형 수술인가? 뭐 이런 거 못하게 한다. 뭐 하여튼 저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는데 별 규제를 참 다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네. 그리고 참고로 코스피 이제 어제 기준 외국인 순매수매도 종목이거든요.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섹터를 많이 팔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순매도예요. 순매도는 LG와 대표 좀 볼게요. 거의 뭐 2000이죠 이게? 네, 2238억 정도 팔았어요. 예, 엄청 팔았죠. 그다음에 카카오도 좀 팔았네요. 일진 하이솔루스 이거 어제 상장한 건데 굉장히 좋았는데 좀 팔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타이거 전기차 신타에서 많이 하는 상품인데 중국에 대한 성장주를 좀 팔았다.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중국 이야기는 뒤에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산 거는 뭐냐? 네이버, SK하이닉스, 카뱅, 삼성전자, 기아 그리고 선물 인버스가 있어요. 인버스 결국은 마찬가지 너무 이제 단기간 올랐으니까 조금 반대로 하락 쪽도 베팅 좀 하지 않았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종목을 참고로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런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판매를 했다. 물론 이제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제 요즘도 팔았구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이 팔면 당연히 좀 많이 빠졌겠죠. 그리고 외국인 많이 샀으면은 또 올랐겠고요. 예,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고무적인 거는 매수 종목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쵸? 좀 있다는 게 그나마 물론 아직까지 전자는 76,800원이니까 뭐 멀긴 했는데, 그래도 매도에서 전자와 하이닉스도 엄청 매도했었잖아요. 매도해도 매수를 돌아섰다는 것만 해도 고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거는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볼 때 뭐 일간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수가 월 기준으로 큰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눈에 익혀 두시면은, 물론 이제 저는 이거 보는 이유가 저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요. 국내 증시를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려고 제가 이제 최대한 그렇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으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상승 추세 자체는 이렇게 우상향을 가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물론 이게 장기 차트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참 상승이라고 하기 뭐 보는 사람 관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 일단은 이제 어쨌든 쭉 보면 우상향, 뭐 기울기가 뭐 급하진 않지만 우상향이고, 최근에 여기 빠진 거, 제가 이 추세에서는 뭐 미리 꺼 놓은 거예요. 항상 보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절에 왜 빠졌냐 그러면은 결국은 단기간 올랐으니까 조금의 조정은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위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공방이 있겠죠. 매수하고 매도의 공방. 그 정도 관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못 빠져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은 아직 월봉 큰 그림에서는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저 혼자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개인적인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코스피 월봉이죠. 이게 월봉인데 제가 이게 어제 게 아니고 8월 말 기준이에요. 8월 말 기준인데 어제도 뭐 이렇게 올랐겠죠. 이렇게 됐겠죠. 예, 제가 자세히 그림 못 봤지만, 예,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렇게 빠지면서 올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요렇게 박스권이거든요. 요 안에 다시 쏙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줘야 되지만, 지금 일단 1차 목표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목표거든요. 물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단 쪽 갈 수 있냐, 그거는 솔직히 당장은 뭐 당장이라면 뭐 9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뭐 특별한 저희 소위 말하는 모멘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올라갈 만큼 살 수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뭔가가 지금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좀 이제 기수가 올라가도 그 상승폭 미미하잖아요. 물론 워낙 이제 지수 많이 올랐으니까 그 상승 똑같이 포인트가 올라도 상승률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야금야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나브로, 그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나브로의 뜻을 뭐 찾는 그런 문제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시나브로 야금야금 이렇게 오르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냥.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최근에 하락분만큼은 그래도 이제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V자. 작년도 V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예, 그냥 V자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섣불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외국인 매수세를 좀 보고, 그다음에 뭐 그 미국 증시도 보고, 그 테이퍼링 보고, 볼 게 많아요. 예.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차분히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진다고 뭐 여기서 매도, 펀드 판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중국에서 그 차이신 제조 PMI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뭐 그저께는 뭐 PMI 발표되고 어제는 차이신이 이 차이신이라는 거는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PMI라서 주로 이제 모르로 치면은 중소형 기업들, 중소기업 뭐 그런 위주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공신력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실물 경기를 조금은 더 잘 나타내지 않나. 물론 이건 좀 이렇게 보는 사람 다를 수 있겠는데 보통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2020년 3월,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안 좋았어요. 가장 많이. 결국 부진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PMI가 이제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위축이 아닌가 하는 그 이제 우려가 발생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걸 시장에서는 최근에 중국의 규제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뭐 기준금리 낮춰주고 뭔가 경기 부양책을 써주기를 바라는데 실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지표가 나쁘게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면은 중국이 부양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항상 증시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이제 요런 종목들이죠. 이거 가전이에요. 가전, 백주, 술, 소비주. 근데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는 좀 빠졌죠. 왜냐?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성장의 우려. 특히 이제 이것도 있지만 얘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결국 차익 실현이 발생을 했겠죠. 물론 그럼에도 중국 증시는 어제 상승 마감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향후의 부양책에 대해서 뭐 소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부양 정책,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추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지표가 조금씩 위축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제 그 자료 중에 이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요런 이제 배경이라는 요런 자료가 냈더라고요. 뭐 신문 기사 중에 제가 그중에 내용을 하나 발췌했는데 그냥 이제 왜 미국 증시가 현재 오르고 있고 향후에도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들도 있고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어떤 근거인가 뭐 간단해요. 근데 UBS에서 나온 건데요. UBS 연말에 이제 4,600 내년 5,000까지 오를 수 있다. 좋아요. 결국 10% 이상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10%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르는 건 아니고 뭐 9월, 10월, 11월, 12월 야금야금 오르겠죠. 이게 10% 오고 있다. 근데 그 근기는 뭐냐? 일단 기업 수익이 잘 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최소한 테이퍼링 뭐 할 수 있겠지만 2022년까지 내년이죠.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이슈는 없다. 저금리로 유동성은 계속 풀린다. 그렇죠? 물론 테이퍼링 때문에 그 규모는 작겠지만 기본적으로 풀리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은 계속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결국은 돈이 풀리니까 그 자금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델타 변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 봉쇄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상화 지속되고 향후에 점점 좋아질 것이다. 예. 그런 이유를 지금 색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 가정의 돈도 많고 금리가 낮아 결국은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또 백신 결국 소비와 백신 때문에 미국 경제가 크게 망가지지 않고 결국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할 것이다. 근데 그 여력을 10% 정도로 본다. 예,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예. 물론 맞는지 틀린지는 뭐 나도 대봐야 알겠지만 일단 요런 세 가지 이유로 미국증을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건데 그저께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 한 거예요. 향후에 뭐 경기 어떻게 봐요 이런 거 산 건데 이게 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부진하게 나왔죠. 시장 예상치에도 하회했고 그럼 이 원인이 뭐냐? 물론 조금 부진하게 나올 건 예상을 했지만 근데 실제 이제 이게 8월달 거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근데 8월달에는 그게 반영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일반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한 분명히 영향 미칠 거잖아요. 그냥 딱 봐도 뭐 저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막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좋아요, 나빠요? 식당에서 밥 먹을래요?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조금 주저주 하겠죠. 그래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답변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반영이 실제 된 거냐? 근데 그 반영이 일시적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인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 지표 보진 그 컨버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뭐 이게 쭉 갈 영향에 대해서 시장 반응 달릴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단순히 코로나 영향으로 이거는 단순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표가 안 나온 거야 라기에는 좀 단정이 이르다. 이거 미래에셋 의견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미래에셋은 조금 일시적이 아니라 보는 이유가 그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정책 돈 준 거 있잖아요. 페이책 그 일반 가정에 막 돈 수표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거의 종료되고 있고 여기 저기 있네요. 실업수당도 종료가 돼 있어서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짜로 돈 준 게 떨어지니까 소비가 좀 줄지 않겠냐라는 거고, 아까 위에 있던 내용 좀 약간 반대죠. 근데 물론 이제 월급 안 주니까 이제 일자리로 가겠죠. 지금 이제 고용이 그렇게 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게 이 정부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차라리 나 이 실업수당 받고 일 안 해도 왜 월급보다 이 웨이지죠? 월급보다 실업수당도 많아요. 근데 이걸 안 주면은 결국은 이걸 받아야 되니까 다시 밖으로 일자리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도 많이 되고, 뭐 이런 로직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정부에서 주는 이 재정정책, 가계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줬던 것도 종료가 되고 실업수당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단순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냐. 그 정도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ISM 제조업과 ADP 민간 고용이 발표해줘.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자료니까 어젯밤에 밤에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뭐 항상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럼 오늘 마감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어땠냐? 일단 어제 이제 ISM 제조업 구매 관련해서 PMI거든요. PMI에서 발표가 됐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 59.9. 일단 50 이상이면 좋은 거예요. 50 이상이면은 좋다. 근데 더 50은 넘었죠. 거의 60 가까이네요. 근데 예측보다도 좋았고, 이전보다도 좋았고. 결국 제조업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설문조사예요. 주로 400개 기업, 중역, 뭐 중앙 관리자겠죠? 중 관리자분들한테 이제 향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재고부터 쭉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떨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매월 발표되고 실은 이게 9월 1일 날이잖아요. 거의 이 제조 관련 지표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발표돼요. 제일 먼저. 그러다 보니까 요 지표가 현재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이 지표에 따라 뒤에 이제 그러면은 대충 형은 뭐가 좋아지겠네? 뭐 느낌? 그 정도 이제 저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조업 지수하고 뭐 미국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그 S&P 500 이런 걸 보면은 다 상관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S&P 500 물론 구간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그렇죠? 비슷하죠? 근데 이게 또 한국 수출하고도 관련돼요. 왜? 한국 수출이 뭐 중간재 같은 것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수출돼서 이걸 미국에서 만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도 수출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경기를 미리 땡겨서 알 수 있는 경기 선행 지수하고도 상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발표된 게 어제 미국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ADP 민간 기구에서 발표하는 고용인데, 물론 이제 신뢰성이 미국 노동청이죠. 노동청에서 하는 것보다 이거 금요일에 발표해 진짜 중요한 거.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미리 발표 때문에 그냥 언더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측은 61만 3천 명을 예측을 했는데 거의 한 반절 정도 나왔죠. 반절 정도. 그럼 이게 시장에 어떻게 미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P 민간 고용은 비농업 부분 고용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실제 고용 보고서를 이제 사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뭐 델타 변이겠죠. 델타 변이의 영향을 받아서 고용이 좀 부진한 걸로 지금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테이퍼링을 할 때 이 실업이라든가 고용을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뭐 여러 언론 매체라든가 뭐 또 많이 자료 보시니까 금요일 발표 예정인 그 고용 지수에 따라서 이게 향후의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이냐 정해지잖아요. 근데 일단 어제는 이 ADP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서 그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도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라는 우려가 생겼어요. 근데 우려 이렇게 고용만 봤을 때 우려죠. 근데 그러면 만약 만약에 금요일날 고용이 좋으면은 만약 좋다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할 거라는 거를 그 FOMC 확실히 얘기를 하고, 그쵸?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실제 고용이 안 강하니까 그러면은 물론 금요일 지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제 기준으로는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고용이 별로 안 강하지 않으니 테이퍼링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네 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한 거죠. 자, 그럼 테이퍼링이 늦춰지면은 채권 금리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다시 어떻게 회수까지는 아니지만 유동성 푸는 걸 쫓겨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 돈이 더 풀리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이 안 좋았고 그럼 고용이 별로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럼 테이퍼링 시기 늦춰지겠다면서 하다 보니까 채권 금리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채권 금리예요. 가격이 아니고 금리가 빠지면은 주식은 어떻게 미치냐?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이 성장주 가져다 때 금리가 빠지는 성장주는 올라가잖아요. 왜? 성장주는 꿈을 먹고 산 애들이고 꿈을 먹고 살다 보니까 현재 실적이 안 나와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막 땡겨 샀잖아요. 돈을 땡겼을 때 이 쌍금리 결국 쌍금리 땡겨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기업 가치를 올라가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성장주가 올랐다. 대표적인 성장주가 어제 나스닥이죠. 그래서 이 채권 금리랑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네. 인베스팅을 들어왔고요.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30분 넘어가면은 힘드실 것 같아서요. 네. 금방 빨리 볼게요. 자, 다우지수 약보합, S&P 강보합, 나스닥 강보합, 러셀 2000 강보합. 그럼 나스닥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주로 이제 어제 올랐던 거 빅테크주예요. 저희가 소위 작년에 그 코로나 시기에 다 안 좋았는데 빅테크만 올랐죠. 빅테크였고 대표적인 그 성장주죠. 그리고 나스닥은 이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 예. 그럼 나스닥 올랐어요. 네. 아까 채권도 말씀드렸죠. 채권 10년 채권 국채 금리를 한번 볼게요. 빠졌네요. 그쵸? 예. 어제 보면은 요 시기죠.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 이 부분. 고용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빠졌다가 너무 빠져서 좀 올라오겠죠. 근데 어쨌든 또 1.3 이하로 빠졌어요. 예. 채권 금리는 전반 또 하락 추세 이렇게 보이네요. 그 맞죠? 금리 빠지고 성장주 올라가고. 네. 그 종목은 제가 여기는 지금 찾진 않았는데 이제 기사 보니까 구글하고 페북이 또 신고가 갱신했다. 이게 구글은 페북. 예, 잘 나간 애들이에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제 달러도 한번 네, 다시 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는 시장이 특별히 세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요일 발표될 이제 고용지표를 좀 대기하는 게 좀 봐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가 매도가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환율
달러원은 일단 안정적이고, 이제 유로 달러를 좀 봐야 돼요. 유로 달러. 유로 달러가 이게 지금 유로가 강세거든요. 강세. 1유로가 몇 달러냐 강세인데, 그럼 당연히 달러 지수는 약세겠죠. 예. 근데 뭐 유로가 강세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미국 대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좀 안정적이고, 뭐 백신 이런 거 접종도 높고, 또 하나가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 ECB에서 그럼 우리도 통화 정책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유럽판 테이퍼링이에요. 유럽 테이퍼링 하다 보니까 이 유로화가 강세로 또 가는 거죠.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린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은 아니지만 줄이는 거다 보니까 화폐 걷어 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걷어 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해당 지역의 통화는 강세로 가죠. 근데 유로가 강세로 가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이 빠지는 거는 그 이유도 있지만 또 고용도 별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 달러라는 건 좀 희한해요. 어떨 때는 이제 어떤 요인 동일한 요인이라도 뭐 강세 약세가 갈 수 있는데 어제는 이게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미국 경제 안 좋을 수 있겠네라는 거 약세가 간 이유 하나랑 그다음에 유럽이 상당히 좋네라고 해서 약세로 간 이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달러 인덱스 좀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요 지수 몇 개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어제 한국 이게 EWY거든요. 이거 ETF 유명 ETF예요. EWY 상승했어요.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그냥 전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ETF를 보고 국내 증시가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소폭 뭐 거의 이 정도는 양호하네요.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금리 빠지면서 성장률이 올랐다. 나스닥 올랐다. 그러면은 나스뿐만 아니고 러셀이랑 S&P 500 중에도 성장률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는 지금 되겠냐? 거의 뭐 그로스부터 해야 되죠. 그로스가 다 상대적으로 밸류보다 좋아요. 예. 결국은 뭐 이게 뭐 기업별 이슈가 있겠지만 어제 금리 내리면서 성장주가 좀 빅테크주로 오르고 전반적으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요런 거는 뭐 제가 기사를 공유해 드릴 건데 그냥 뭐 네이버에 뉴욕 증시라고 치면은 뭐 증권 리포트 꼭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양이 많잖아요. 뉴욕 증시 치시면은 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고 어떤 이슈가 있었고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꼭 연합뉴스뿐만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 뉴욕 증시 치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최신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기사 몇 개만 보시면은 뭐 환경 매근도 띄었네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뭐 이러이러해서 빠졌구나, 올랐구나, 어제 모두 집에 발표됐구나 하고 그냥 뭐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미리 뭐 또 고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이건 네이버에서 뉴욕 증시를 검색하셔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맞죠? 지금 6시 50분이네요. 네. 또 하다 보니까 30분 넘어갔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 그 시장에 마음이 깨어있다. 밤은 아니지만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 출근 잘 하시고 오늘 국내 증시도 물론 어제 미국 증시 그렇게 센 편 아니어서 조금은 제한될 수 있겠지만 또 외국인 매수하고 환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W와 ETF가 올랐으니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냥 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항상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려고 이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예, 시장은 밤은 깨어 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